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살 빠지는 탄수화물이 있다 라는 주제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고소하고 쫄깃한 빵, 탄수화물은 참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탄수화물이 비만과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또 줄이라고 하니까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오늘은 닥터리가 탄수화물의 대표격인 밥, 빵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탄수화물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3대 필수 영양소 중 하나죠. 탄수화물을 먹지 않거나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면요, 각종 질병에 시달릴 수 있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마구 먹자니 비만과 질병이 걱정이 되고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자니 너무 생각이 나고 몸에도 기력이 없고 힘이 빠지는 느낌도 듭니다. 탄수화물의 고민, 밥빵의 고민, 과연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저항성 전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이란 말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죠? 저항성 전분이란 말은요, 전분, 즉 녹말의 한 종류로 식이섬유가 최대 90% 포함된 전분을 말합니다. 녹말이라고도 불리우는 전분은요, 수많은 포도당 단위체들이 글리코사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중합체 탄수화물입니다. 전분은요, 아밀라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소화가 되고 일반적으로 포도당으로 잘게 쪼개지는 분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전분은 소화를 거쳐 포도당으로 바뀐 뒤에 우리 몸에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저항성 전분은 일반적인 전분과는 다르게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서 미생물에 의해 발효가 됩니다. 발효된 저항성 전분의 일부는요, 흡수되고 일부는 대변으로 배출이 되죠. 위에서 소장을 거쳐 대장으로 내려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장에 대한 저항성 전분의 유익한 영향은요,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고 체중 감소 후에 체중이 회복되는 것을 제한하고 대장암을 예방하고 장내 염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요, 짧은 사슬 지방산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대장의 pH 수치를 낮추고 유익세균이 번성하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소장에서는 흡수되지 않지만 대장에서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면서 식이섬유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 전분의 열량이 1g당 4kcal인 반면에 저항성 전분의 칼로리는요, 1g당 2kcal로 절반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이름이 전분일지라도 그 기능은 수용성 식이섬유랑 더 비슷합니다. 같은 밥 한 공기를 먹더라도 저항성 전분이 일반적인 전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다면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비만을 막아주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저항성 전분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 4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포벽이 있어서 소화가 어려운 씨앗류, 콩류, 통곡물 등의 전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나나처럼 날것일 때는 저항성 전분이 많지만 숙성하면 저항성 전분이 사라지는 종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감자와 쌀처럼 조리 후에 따뜻할 때는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낮지만 식히면 다시 저항성 전분이 높아지는 종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화학적으로 제조한 전분이 있겠죠. 저항성 전분의 다이어트 효과를 보면요, 일부 자료에 의하면요, 저항성 전분이 체내에 들어가면요, 지방 연소를 증가시키고 지방 연소의 대사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항성 전분이 함유된 식사를 하면요, 지방을 20 내지 25% 더 많이 연소시킬 수 있으며 하루당 한 끼 식사를 저항성 전분이 포함된 음식을 먹어도 지방 연소 효과는 지속된다고 합니다. 저항성 전분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좀 살펴볼게요. 저항성 전분이 혈당 개선과 대사 질환을 개선한다는 연구가 상당히 많은데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 성 미카엘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요, 저항성 전분은요, 식이섬유와 유사하게 작용해서 장내에 박테리아에 영향을 공급하고 부티레이트와 같은 단쇄 지방산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Nutrition and Diabetes라는 저널에 게재된 중국 수찬대 연구팀은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분석 결과 저항성 전분을 섭취하면요,
공복혈당,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이 되고 당화혈색소와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저항성 전분은 혈당 상승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시켜서 비만을 포함한 대사질환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저항성 전분은 어떤 음식에 많고 또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드시는 음식 중에 콩의 섭취를 늘리면요, 저항성 전분을 큰 노력 없이도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쌀밥, 감자, 파스타 등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음식도 도저히 나는 포기를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저항성 전분을 늘려서 섭취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차갑게 식히는 것입니다. 밥을 짓고 감자를 삶고 파스타를 익힌 후에 바로 먹지 마시고 한 김 식혀서 차갑게 두었다가 먹으면 저항성 전분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밥을 상온에서 식혔을 경우 저항성 전분은 2배, 냉장고에서 식혔을 때는 3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저항성 전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좀 볼게요. 호주 로열 멜버른 공과대학의 한 연구에서는요, 빵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높아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5년 스리랑카 연구팀이 미국 화학회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조리법의 변화를 통해서 저항성 전분의 함량을 높게 변형시킬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를 했어요. 당시 BBC 뉴스의 발표에 따르면요, 안남미 쌀에 코코넛 오일을 조금 넣어서 밥을 지은 후에 12시간 냉장 보관을 한 다음 재가열을 해서 섭취를 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먹었더니 저항성 전분의 양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밥을 지은 경우보다 약 3배 더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혈당 역시 증가폭이 낮았다고 했어요. 최근엔 차갑게 식혔다가 다시 데워 먹는 파스타를 먹었더니 저항성 전분이 늘어났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먹는 밥, 저항성 전분이 많은 밥을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찬밥 다이어트에도 규칙이 있는데요, 뜨거운 밥을 바로 냉동하면 제대로 효과를 볼 수는 없고요, 먼저 밥을 지을 때 식용유를 활용을 합니다. 쌀 1컵당 식용유 한두 티스푼을 넣어야 많은 저항성 전분이 생성될 수 있다고 해요. 찬밥 다이어트에서 말하는 찬밥은요, 실온도 아니고 냉동밥도 아닙니다. 바로 냉장 보관된 찬밥이에요. 흔히 찬밥을 냉동실에 보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찬밥 다이어트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냉장 보관이 많습니다. 저항성 전분은요, 1도에서 4도 사이에서 가장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냉장실에 넣고요, 12시간 지난 후에 냉장고에서 꺼낸 찬밥을 전자레인지에 1분간 데워서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한번 생긴 저항성 전분은 다시 데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이어트에 좋은 찬밥은요, 식용유 한두 티스푼 그리고 12시간 냉장 보관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저항성 전분이 많은 음식들을 말씀드릴게요. 중요합니다. 저항성 전분이 많은 음식은요, 콩, 현미, 보리, 통밀, 귀리, 듀럼밀 파스타, 감자나 고구마를 익힌 후에 식힌 것, 덜 익은 바나나에 많습니다. 극단적인 저항성 전분 식사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저항성 전분이 좋다고 이거를 많이 드시다가 또 불편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항성 전분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저항성 전분은 위와 소장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섭취를 하면요, 소화불량과 관련된 각종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팽창과 통증, 설사 등의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거나 염증성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저항성 전분도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밥 짓는 방법을 바꿔서 줄일 수 있는 칼로리 흡수량과 식후 혈당량은요, 밥을 줄였을 때 얻는 효과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냉장고에 식혔다가 재가열해서 먹는 밥 한 공기보다요, 정상적인 따뜻한 밥 반 공기만 먹는 것이 체중 감량 및 혈당 조절에 더 좋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살 빠지는 탄수화물인 저항성 전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신다면 건강도 지키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좋은 생활 습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